네, 안녕하세요. 얼리다입니다. 자, 이번 현장은요, 서초동에 있는 삼풍 아파트예요. 88년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인데요. 이런 집들엔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어요. 배관 문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설비 문제, 천장의 높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고객님께서 저에게 의뢰해 주실 때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기본적으로 살기가 편안한 집을 원하셨어요. 실용을 위해서 수납을 공간마다 빽빽하게 채운 게 이 공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컬러톤을 보시면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드와 옅은 그레이톤을 사용을 해봤어요. 이 현관의 장점이 뭐냐면 넓은 수납입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넓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어요. 기존엔 이 우측에 수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수납이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널찍하게 파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측에 보이는 수납의 형태를 바꿔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 우측에 방이 있거든요. 방에 있는 붙박이자만큼의 수납을 안쪽으로 밀어서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50평대 치고 이만큼의 신발장으로는 수납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현관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우드 포인트로 된 수납들이 있고, 전신 거울을 넣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도어 하나를 거울 도어로 세팅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현관을 보다 더 럭셔리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타일입니다. 이 현관 타일을 보면요, 이 와이드가 1200폭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일을 사용할 때 600에 600각이라든지 소형 타일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와이드가 넓은 타일을 사용할 경우엔 매지 라인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형태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중문을 설치했는데 위드지스 제품이에요. 슬림형 미닫이 도어를 사용했고요, 불투명 유리를 사용해서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을 일반적으로 개방을 시켜서 공간의 확장성을 주기도 합니다. 중문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문이 있음으로써 공간이 분리가 되고 기능적으로 장점이 많은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 중문을 사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중문을 세팅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우측을 보면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파와 소파 테이블은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직접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 공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조명 셋업인데요, 마그네틱 조명을 사각형으로 세팅을 해서 공간의 조도를 밝게 비춰봤고, 이 마그네틱 조명의 장점이 내가 원하는 빛이 필요한 공간에 이런 식으로 조명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이 배치도 바꾸기가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는데요, 위즈 앱을 다운받아서 조명의 조도를 핸드폰에는 스마트 팅스와 연결해서 자유자재로 색 변환과 조도의 자유로운 제어가 가능하게끔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벽지는요, 디아망 포티스로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포티스 장점이 강한 내구성입니다. 필름과 비슷한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 보이는 이 걸레바지 라인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제어가 가능해서 공간을 도장과 같은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천장은 기본적인 화이트 벽지를 사용을 해서 깔끔하게 셋업을 해봤고요. 자, 여기는 도어를 시공해서 발코니가 나갈 수 있는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벽 라인이 쭉 이어져 있는데 터닝버가 여기 있다면 깔끔하지가 못하잖아요. 이렇게 도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깔끔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공을 해봤고요. 자, 우측에는요, 기본적인 수납장처럼 보이지만 이 공간이 원래는 실외기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외기를 바깥으로 빼고 이 남는 공간도 수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창고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요, 문을 열고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한 선반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디테일이 이렇게 빼서 유용한 사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거실에 있는 TV는요, 웅장해 보이는 것과 같이 98인치 TV고요. 이 큰 TV에 맞는 하부장을 제작하고 싶어서 무니크 도어로 제작된 하부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납장의 좋은 이유는요, 지저분한 이 선이라든지 그리고 제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늘 그렇듯이 구축 아파트의 특징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주방이 짜져 있어요. 저희는 또 이 공간을 레이아웃을 완전히 바꿔서 쓰기 편하면서도 예쁜 주방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입구부터가 포인트가 돼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 안쪽을 가벽을 살짝 쳐가지고 포켓 도어 형식으로 공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중문을 사용한 이유는요, 기능적인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음이 바깥에 새 나가는 것을 분리하는
장치로 중문을 원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깔끔하게 중문을 이연동 유리도어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하단에 레일이 없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상단에 레일을 두꺼운 걸 매립을 해가지고 상단에서 제어가 가능해서 하단에서 다닐 때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이 공간의 특징입니다. 주방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봤는데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공간의 형태도 완전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에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방이었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철거해서 수납 형태로 만들어 놓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주방이었어요. 기역자 주방을 다른 형태로 바꿔서 이 형태들을 모조리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에는 홈바가 있고요. 홈바 위에는 유리장을 넣어서 공간이 좀 확장돼 보이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간접점이 은은하게 나와서 고급스러운 효과도 줄 수 있고요. 수납은 다 이렇게 무니크 도어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마감재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판과 미드웨이는 세라믹으로 시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깔끔한 벽지와 세라믹, 무니크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장을 이 위치로 넣어놔서 세 통을 짤 수 있게끔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가 원래는 아일랜드 식탁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대형 식탁을 놓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다이닝 테이블은 고컨셉의 알리칸테 테이블입니다. 사이즈를 작게도 가능하고 확장도 시킬 수 있는 장점 있는 테이블이고요. 총 8인이 쓸 수 있는 식탁으로 배치를 했는데 만약에 이 공간이 확장이 안 돼 있고 문이 닫혀 있었다면 이 다이닝이 굉장히 좁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확장시킨 이 공간이 주는 장점을 여러분들도 직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확장시킨 공간도 다 홈바 형태로 수납이 가능하게끔 제작을 해놨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있는 벽 타일이 쭉 이어서 주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식사를 하실 때 TV를 보실 수 있도록 이 위치에 TV가 있어요.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공간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문을 닫게 되면은 프라이빗한 공간 분리가 가능해지죠. 핸디캡에 있는 이 기둥벽은요, 철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공간이 분리가 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울을 붙여서 시공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타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싱크대 상판은 세라믹이거든요. 세라믹 비용이 아무래도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이 상판의 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아끼면서 미드웨이에 다 이어서 타일로 시공한 것이 주방의 특징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기존 사이즈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넓은 주방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싱크대, 인덕션, 상부장이 있고요. 뒷변에도 홈바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주방을 세팅했습니다. 이 조명은 라인 조명과 매입 등을 곳곳에 넣어서 최대한 밝게 한 것이 이 공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원래 다용도실이었어요. 다용도실을 저희는요,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일러를 깔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실용성 때문입니다. 이 보조 주방이 해주는 기능적인 역할이 참 많은데요. 이 위치에서 냄새나는 요리 같은 걸 할 때 바로 샤시를 열어서 통풍이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 공간이 이 공간에 이런 배치가 안 나와 있었는데 방 공간을 조금이라도 줄임으로써 세탁기 건조기가 위치에 들어가면서 넓은 보조 주방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꾼 게 이 공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마스터 베드룸을 가보겠습니다. 자, 도어를 보시면요, 9mm 문선에다가 심플한 도어 같지만 이 도어에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차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문짝보다 조금 더 무겁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무려 3배가 더 비싼 그런 도어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곳곳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수납과 서재 공간을 컴팩트하게 채운 공간인데요. 이 서재 공간 이미지를 보실게요. 우드톤과 어두운 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부 두 분이서 같이 업무를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런 서재 공간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수납을 굉장히 재미있게 마련해놨는데 좌측에도 이런 수납장, 우측에도 이런 선반 있는 수납장, 그리고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남부 부분도 컴팩트하게 다 수납이 돼 있는 게 이 공간의 장점이고요. 우드 패턴이 들어간 이 우측에 있는 부분도 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은 이 위치에 일자로 풀로 짜가지고 수납을 최대한 많이 하려는 노력이 이 공간에서 비춰지고요. 우드 포인트는 이 벽과 서재까지 이어서 하나의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이 이 공간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화장대가 이런 형태로 이어져 있고요. 이 수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상단, 하단, 이 미드웨이까지 다
다 수납을 풀로 세팅을 했어요. 여기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울에도 수납이 다 이렇게 있어요. 기능적인 역할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인터폰인데요. 이 집에는 인터폰이 3개가 있어요. 아무리 집이 크다 보니까 안방에 있을 때 누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인터폰이 있고요. 거실에도 인터폰이 있고요. 주방에도 인터폰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왔을 때, 방문했을 때 맞이할 수 있는 3개를 설치한 것이 이 공간의 특징이 될 수 있죠. 마스터 베드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 수납장, 천장은 PVC 천장,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전건물을 위치에다 배치해서 언제든지 배관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윗집이나 밑에 집에 누수 위험이 항상 있어요. 배관들이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이 있는 부분에다가 전건물을 만들어준다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기둥벽 이 여러분들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뭐가 다르냐면 이 기둥벽이 굉장히 얇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적이 9cm, 타일 양쪽에 붙으면은 대략적으로 13cm 정도의 기둥벽이 되는데요. 이 기둥벽 같은 경우는 6cm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기둥벽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인 매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공간 자체가 주는 협소함이 있었어요. 그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기 위해서. 지금 제가 딱 쓰기에 컴팩트한 샤워 부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간을 줄여주지 않았으면 제가 들어와서 쓰기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는 금속을 넣어서 보다 얇게 기둥벽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열고 들어가면요, 여기가 침실이에요. 이 위치에도 하단 상단에 수납을 컴팩트하게 제작을 해놨고요. 그리고 붙박이장을 이 벽 한 면에다가 쭉 짜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거울을 넣어서 우리가 드레스룸에서 옷을 입고 점검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울 도어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침대 프레임에도 수납을 다 채워봤는데요. 여기 문을 열면은 다 수납이 되어 있고요. 이 매트리스를 치우면은 이 하단에도 수납을 다 할 수 있게끔 가구를 제작해서 시공한 것이 이 공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톤 자체도 보다 더 어둡고 조명은 노란색 다운라이트를 사용해서 공간의 무드를 거실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방들도 한번 가볼까요? 방들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방을 가보기 전에 또 중문이 있죠. 원래는 이 슬라이딩 도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바로 보여지는 부분에 화장실, 방이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장점은요, 소음 차단이 돼요. 개별 공간의 분리를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을 해봤고요. 고객님의 니즈가 각자 방마다 프라이버시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으셨어요. 거기에 맞는 제품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도 수납장을 남는 부분에도 다 짜놨는데요. 이런 작은 남는 부분도 수납을 다 활용한 것이 이 공간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공간이 이제 따님방인데요. 따님방도 수납을 진짜 컴팩트하게 채워놨어요. 붙박이장이 있고 화장대가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남는 공간이 없습니다. 성분의 수납장, 오픈장, 그리고 침실. 따님방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깔끔한 방으로 만드는데 주안점을 둬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보일러 컨트롤가 이 집에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마다 나의 온도로 제어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거실 화장실을 가볼게요. 거실 화장실 톤도 부드럽게 만들어 놨고요.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해서 가로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납장도 거울장으로 활용을 해서 수납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있는 기둥벽 또한 안방과 마찬가지로 금속으로 제작을 해서 벽 두께를 좀 얇게 만들고 공간을 좀 더 넓혀봤습니다. 남는 공간만큼은 이렇게 선반을 빼놨는데 이 공간이 원래는 주방과 이어지는 키 큰 장을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을 막아서 선반을 만들어서 샴푸나 린스 같은 거를 올려놓을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기둥벽이 일자로 빠져져 있고 여기에 코너 선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좁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살면서 편한 집이 진짜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기능적인 역할이 이 공간에 담겨져 있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을 가볼게요. 신발장을 넓힌 대신 수납 공간이 요만큼은 줄어들긴 했는데 요만큼 줄어든 공간을 제외하고도 공간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수납을 채우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픈장 겸 하부의 수납장, 그 위치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있고요. 수납도 다 채워놨어요. 여기는 오픈 선반으로 한 이유가 안에서 수납이 가능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오픈장으로 채워서 수납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이 공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 그리고 붙박이장, 그리고 침실 공간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이 수납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 수납이 도어가 이 안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이 앞까지 빼서 이렇게 수납을 넓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 상태에서 공간 분리해가지고 여기 도어가 있었다면 완결성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수납장과 1대1로 연결을 시키면서 안쪽 수납까지도 넓게 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이 수납장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핸디캡이 정말 많았어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고객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스위치 하나, 콘센트 하나, 인터폰, 그리고 에어컨, 수납장 하나하나 모두 다 소통을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고객님과 저희 회사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한 니즈가 있으시면 나에 맞는 집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나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의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공간에 가장 핵심 키워드를 갖고 한 것이 바로 수납입니다. 어떤 곳 하나하나 남는 곳 없이 수납을 짠 것이 이 공간의 특징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공간 같이 살펴보면서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수납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수납을 정말 짱짱하게 치운 것이 이 공간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고객님과 함께 소통을 해서 기능적인 부분으로 이 공간을 채워놓고 거기에 디자인 요소를 더하여 완성된 공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이곳에 거주하실 우리 고객님들도 이 공간에서 오랫동안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